안녕하세요. 오늘은 포레스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크게 네 파트로 나눠가지고 뭐 요약이나 뭐 서론 같은 거, 그다음에 관련 연구, 그리고 수식과 관련된 거, 이제 여러 가지 실험과 관련된 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코딩과 관련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네 파트로 나눠서 안 그러면 너무 기니까 네 파트로 나눠가지고 잘라가지고 이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겁니다. 먼저 이제 초록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은 이제 역시나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텍스트에서 비디오를 이제 변환시키는 논문들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그 어떤 이제 패턴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연구를 이제 주로 위주로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변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확산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그래서 어떤 음, 제로샷 방법을 사용해서 학습이 안 돼 있더라도 비디오를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비디오니까 이제 어떤 프레임하고 프레임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이제 프레임의 이제 어떤 상관관계를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역시나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니까 이제 어텐션이 들어가 있고요. 이 어텐션을 가지고 어떤 시간의 일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간의 일관성 그래서 공간과 시간과 관련해서 그런 이제 서로 그 프레임 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제 일관성 있는 그런 이제 비디오를 생성해내는 거 이제 그것이 이제 역시 포레스코인데 이것은 이제 텍스트에서 비디오로 생성해내는 그런 것들이 거의 공통적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요. 어떤 제로샷 방법을 쓴다든지 확산 모델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이제 트랜스포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어텐션을 이용하고 이 어텐션이 이제 여러 가지 뭐 크로스 어텐션인가 아니면은 지금 이 논문에서도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 약간 변형한 그런 어텐션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소프트맥스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디오니까 어떤 시간 그 비디오의 그 시간의 그 흐름 그다음에 공간을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여기 이제 그 시간과 관련해서 이제 옵티컬 플로어라는 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옵티컬 플로어도 또 약간씩 어떤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초록에는 되어 있고 그래서 역시나 이제 뭐 자기네 방법이 어, 다른 이제 기존의 제로샷으로 하는 그 방법보다 성능이 이제 좋다, 개선됐다라고 이제 초록을 맺습니다. 인스트럭션을 살펴보면 기존에 이 제로샷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뭐 컨트롤렛이라든가 뭐 노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컨트롤렛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떤 그 조건부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조건 같은 거 그 확률의 어떤 그런 그 어떤 기능에 해당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컨트롤하는 예를 들면은 뭐 얼굴도 해당될 수 있고 뭐 포즈도 해당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당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노라는 이제 아시다시피 어떤 그 큰 모델을 이제 파인 튜닝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서 거기서 이제 일부분만 예를 들면 무슨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얼굴의 어느 부분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뭐 그런 일부분만 이제 그
변화시켜서 그 부분만 이제 어, 학습시키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노라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제로샷하고 잘 호환이 잘 된다는 거죠.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서 하는 거는 또 뭐 생성된 비디오하고 이제 원본 비디오 간의 어떤 그런 상관관계, 셀프 어텐션이나 크로스 어텐션, 셀프 어텐션하고 크로스 어텐션의 차이점은 셀프 어텐션은 한 프레임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이제 주의 깊게 본다는 거고, 크로스 어텐션은 다른 프레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는 프레임이라고 했을 때 이전 프레임, 그 다음에 이후 프레임까지도 이제 어떤 밸류를 구한다는 거잖아요. 주의 깊게 봐서 이제 결국엔 밸류 값을 이제 구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그런 이제 뭐 셀프 어텐션이나 이제 크로스 어텐션 기법이 사용되는데, 이제 보다 이제 디테일한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렌더 A 비디오라던가 아니면 플래튼 같은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어떤 시간상의 일관성을 잘 주기 위한 그런 기법 중에 하나인 옵티컬 플로우로 이제 적용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이런 것들이 얘네들도 어떤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얘기하는 문제는 이제 어떤 이런 일관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옵티컬 플로우의 어떤 문제점으로 발생하는 이런 포괄성, 그 다음에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씩 보면 이제 이런 일관성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옵티컬 플로우라는 것은 어떤 I라는 이미지가 J라는 이미지로 이렇게 변화되는 걸 이제 플로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변화를 할 때 변화가 잘 잡아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폐색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약간 검게 이제 처리가 됐을 때,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잘 채워져 가지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프레임 이미지가 있고 어떤 이제 이미지가 있을 때 여기로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잘못 간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이런 부분 이제 폐색됐다고 그러는. 그래서 잘못 간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문제를 야기시켜서 결국에 이제 일관성 있게끔 동작이 안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옵티컬 플로우를 잘 조정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뭐 가려진다고, 폐색된다는 게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클루전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오클루전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거는 특히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천천히 움직이는 것보다 이렇게 급격히 움직이거나 뭐 크게 움직일 때, 그럴 때 이제 정확하게 이런 이동을 이제 잘 못 잡아내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동을 못 잡아낸다는 것은 그런 옵티컬 플로우의 추정을 이제 잘 못한다는 거죠. 왜곡이 되고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역시나 이제 같은 맥락에서 그러한 이제 어떤 프레임이 이미지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더 왜곡이 될 거 아니에요. 왜곡이 쌓이잖아요. 어떤 폐색된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오클루전 같은 게 많이 계속 생기면서 이제 누적이 계속 누적이 되면 이제 오류도 역시나 이제 누적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프레임의 손가락이 뭐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도 뭐 계속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누락되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런 포레스코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그러한 이런 일관성의 부족이라든지 포괄적인 거, 뭐 부정확한 거 이런 것들을 어 많이 향상을 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시간과 비디오니까 시간하고 공간을 잘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시공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끔 향상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컨트리뷰션 주요 기여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예요. 어떤 그 제로샷 학습을 한 그런 그 확산 모델의 어떤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뭐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어떤 잘 상관관계가 잘 되어 있는, 그리고 어떤 일관성이 있고 부드럽고 유연한 이제 그런 변환의 이제 비디오를 이제 생성해 낸다는 게 이제 하나의 기여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이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제안하는 건데, 포레스코 뭐 가이드 피처 어텐션 이런 거를 이제 얘네가 만든 거죠. 이런 이름을, 이런 어떤 기법을 만든 건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뭐 최적화하는 거를 이제 결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옵티컬 플로우가 이제 단독으로 쓰이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죠. 더 일관성이 있고 어떤 프레임에 제약을 줘서 일관성 있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긴 비디오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긴 비디오도 어떤 배치 단위의 어떤 그런 프레임을 이제 공동으로 처리를 해서 일관성이 있는 이제 비디오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예비 단계를 보면 얘네가 제안한 것 중에서 이 제로샷 비디오 트랜스레이션, 금방 지금 말한 거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요. 그 파이프라인을 이제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인버전인데 역확산인 거죠. 그러니까 디피전 모델에서 거꾸로 이제 노이즈에서 이제 원본을 복원하는 인버전을 시키는데, 이 풀이라는 게 이제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풀이가 어떤 거면, 일단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미지를 인버전 풀이를 가지고 이제 트랜지션을 하는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인데, 이제 그게 이제 적응적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면은 얘네 모델은 이제 그럼 SD 에디터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게 컨트롤렛이라는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요. SD 에디터도 이제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결국은 얘네들이 이제 스테이블 디피전 기반인데, 스테이블 디피전이 역전파를 시킬 때 인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버전이 프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프로케이션을 안 한다는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원본 상태인 x0에서 그러니까 프로세싱을 할 때는 이제 xt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노이즈를 시키고, 이 노이즈에서 다시 이제 이건 이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프로세싱은 원본 이미지에서 어떤 노이즈를 만들 때는 학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역확산, 인버전, 그러니까 리버스 시킬 때는, 리버스가 아니라 인버전 시킬 때는, 역확산할 때는 이제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할 때는
이런 그 인버전을 사용하고 그 추론할 때는 인버전을 사용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 디피전도 그렇고 얘네도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뒤로 가는 거를 이제 디노이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테이블 디피전에서 이 SD 에디터가 사용됐는데 역시나 이제 얘네들도 이제 이거를 이제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하나씩 그거를 좀 살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어떤 그 입력 데이터를 맨 처음에 이제 인코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디오니까 이제 프레임이니까 이제 이렇게 I로 약자로 이제 표시를 했을 때 어떤 인코더를 가지고 이 원본,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원본 그 이미지, 원본 이미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노이즈를 추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노이즈가 다 찬 거고, 조금씩 노이즈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더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를 추가할 때 그 SD 에디터, 스테이블 디퓨전 에디터 이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거 이제 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면 이제 이 원본 그 이미지 결국에 이제 x0에서 그 xt로 가는 거잖아요. xt 이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부 확률 Q를 이제 구하는 건데 여기서 이걸 이제 구하는 거를 이렇게 구한다기보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곧 이제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가 있는데 어떤 그 가우시안 분포에서 여기 지금 이거 알파 t 반은 하이퍼 파라미터, 그러니까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그 단계 t에서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스텝을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는 점프하지 않고 이제 DDPM을 사용했는데 그런 단계 t에서 요거 이제 루트를 씌웠는데 이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고 그 원본 이미지 x0하고 하이퍼 파라미터하고 이제 곱했고 그 이제 xt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고 그랬을 때 이 1 이 하이퍼 파라미터인 그 알파 그러니까 t 스텝 알파 반은 이 스케일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면 이 스케일은 얘는 그 0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앞에다가 1을 줘서 1-0이면은 1인 거고 1-1이면 0인 거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뭐 값들이 있겠죠. 0. 얼마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여기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니까 이거를 값을 얼마를 주냐에 따라 가지고 스케일 값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그런 거고 뒤에는 이제 i라는 거 이제 항등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프로세싱에 대해서 학습시키는 수식이고요. 이 델타라는 거는 그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그 배울 때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라디언트 기울기 이런 거로 많이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나블라라고 이제 하고 대체적으로 이 그라디언트에 많이 사용된다는 거. 그래서 뭐 식으로는 이제 미분을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에 x나 y 뭐 z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어떤 이런 제곱 각각의 그 요소에다가 제곱을 해주고 그걸 이제 이렇게 더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이 나블라 이 기울기 함수의 기울기는 이런 식의 이제 미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부분 미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x를 구하고 y를 구하고 뭐 이렇게 z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곧 미분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2x잖아요. 그러니까 2x, 2y, 2z.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제 이게 나블라 이게 델타가 기울기를 뜻한다. 결국엔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최적화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발산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발산은 이런 식으로 이 그라디언트하고 그 다음에 이 F라는 기호하고 닷 프로덕트를 시키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발산이라고 하고 발산은 이제 이런 어떤 이런 식으로 앞에 P가 붙어서 P, X, Y, Z 뭐 Q, R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일 때 그게 이때 이제 이런 식으로 나블라 그라디언트하고 이 값들하고 닷 프로덕트 내적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곧 이제 이런 미분을 이제 부분 미분을 이제 더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회전의 의미도 있고요. 그건 이제 이런 그라디언트에다가 이제 곱하는 거고요. 그래서 곱한다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일 때 곱한다는 의미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정리한 거고요. 이건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기호가 많이 나와요. 예, 이 기호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부분 미분을 한다는 의미인 거고 대리라고 죄를 읽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미분이라는 것이 뭐 x를 구한다고 했을 때 그 y나 z는 이제 고정시키고 이제 x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x를 구하는 거고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제 기초적인 내용인데 좀 이 강의는 이제 전공하지 않는 분들도 이제 듣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예전에 다 미분이나 이런 거 다 배웠지만 너무나 오래 전이어서 예, 다시 한번 복습 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함수가 뭐 이렇게 쭉쭉쭉 xyz 뭐 점점점 쭉쭉쭉 있을 때 이제 그 나머지 고정시키고 이 x만 이제 구한다 했을 때 이제 함수 막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x를 구한다는 것은 이걸 이제 뭐 이 식이 이제 이렇게 이거 같다는 거니까 이 x y고 그거는 다시 또 이렇게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xy하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y로 이제 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요. 다변수 함수는 이렇게 말 그대로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x, y, z에 대한 이제 변화율을 이제 구하는 거고. 그 어댑테이션이라는 게 적응이라는 게 어떤 의미면 이것도 많이 나와요. 특히 예전에 겐 같은 거
연구할 때 보면 이제 어댑테이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어떤 특정 시스템이나 이제 모델의 환경에 이제 변화에 어떤 반응하는 정도, 예, 그걸 나타내는 거고, 시스템이나 모델 환경에 대해서 어떤 뭐 대응하는 이제 그런 건데, 결국에 이제 자신의 파라미터를 뭐 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은 이제 그렇게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엔 최적화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최적화하는 거니까, 이 어댑테이션은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의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제 최적화를 해 나가는 그 과정, 그걸 이제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면 됩니다. 식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최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역시나 이 알파는 이제 조절가, 파라미터를 그 조정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t 플러스 1이라는 것은 t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있는 거를 t 플러스 1이라고 하고요. 이전 거는 이제 t 마이너스 1이라고 해요. 어떤 그 시간상의 기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이고요. 그래서 알파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어떤 그 조정을 하는 그런 변수라고 보시면, 이제 미래에 대한 그 변수, 미래에 대한 조정 값이잖아요. 그래서 t 플러스 1에 대한 알파는 이제 파라미터인 거고, 이거는 이제 뭐 t 단계에서 이제 파라미터인 거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이 미래에 대한 그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시점의 파라미터와 더하기, 여기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얘가 이제 러닝 레이트, 학습률을 나타내는 거고, 그 파라미터를 얼마나 이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있을 때, 요 파라미터 러닝 레이트라는 것은 이거를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밟아 나가면서 그 최적 점을 이제 찾아가는 거잖아요. 최적점 여기가 이제 0인데 이걸 찾아가는 건데, 그래서 스텝을 얼마를 줄지, 이 스텝을 뭐 0.001로 줄지, 0.00001로 줄지, 0.1로 줄지, 뭐 이런 그런 걸 학습률 한 스텝을 얼마로 할지를 이제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얘가 이제 그럼 그라디언트고, 얘가 이제 손실값이고, 이게 현실 시점이 이제 파라미터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손실함수 L에 대한 파라미터 이 알파의 이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현재 그 현재의 변수값을 이제 더한 게, 그게 이제 이게 곧 그 미래 변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뭐 그라디언트를 잘 줘서 그 기울기가 잘 되게끔 해서 이제 그걸 잘 그 최적화를 시켜야 되겠죠. 여기 있는 설명들은 이제 그런 설명들이고요. 그 노이즈를 제거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면, 이제 결국에는 그 XT에서 노이즈가 가득 찬 XT에서 원본을 이제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추론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건데, 노이즈를 이제 잘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학습 모델은 그러니까 유넷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입실론 세타는 이건 노이즈를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그 잠재 특징의 어떤 노이즈를 얘기하고, 이제 그것을 예측해 나가야 되잖아요. 추론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럴 때 이 C는 이제 프롬프트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내가 어떤 뭐 글을 막 적을 거 아니에요. 글을 적어서 그 적은 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 X 프라임은 이게 지금 미분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이제 미분을 한다는 얘기.
미분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x 프라임에서 이 노이즈가 가득 찬 t를 이제 미분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결국엔 xt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x0로 가야 되니까 미분해가지고 x0로 이제 트랜지레이션을 하는 그 과정, 그게 이제 역학산이에요. 그걸 식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 프라임 t-1로 이제 이렇게 진행해 가는 거고, 그랬을 때 이 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텀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큰 텀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하나씩 보면, 얘를 이제 크게 봤을 때 얘를 이제 노이즈 텀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알파 t하고 베타 t 1-1 알파 t는 얘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뜻하고, zt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거 x0로 가야 되잖아요. 디노이징을 해서. 그래서 어떤 t 단계에서 이제 예측하는 거를 이제 이 x 프라임 제로를 예측을 하는 게 이제 이거고, 결국에 이제 이거를 잘 구해서 이걸 잘 구해야 되겠죠. 여기 있지만은 이거를 뭐라고 읽으면, 이 0에서 평가된 이 x의 이 도함수, 요 해시, 이 x 이렇게 했한 게 이게 요 해시, 이거 해시라고 읽고 이걸 이제 추정 예측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엔 요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0에서 이제 평가된 x의 도함수의 이제 추정값이라고. 다른 말로 이제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에서 요 여기서 이제 그 x의 그 프라임 제로,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입실론 그 세타 이 노이즈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C는 아까 말했듯이 그 프롬프트를 얘기하고 그 텍스트 프롬프트죠. 그리고 이 E라는 것은 그 컨트롤렛을 얘기해요. 컨트롤렛.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 얘네 그 모델에서 지금 얘네들이 그 나름대로 그 제안하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이 컨트롤렛은 여기 써 있지만 이제 뭐 엣지라던가 뭐 포즈, 뭐 깊이, 뎁스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노이즈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시간 t에, 그리고 또 어떤 그 지금 시점에 이제 x를 이제 미분을 하는 그 노이즈를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 하이퍼 파라미터 t 시점에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 알파 바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루트를 씌운, 아무튼 요런 거를 이제 그 xt 프라임에서 이걸 이제 빼고, 분자는 그렇게 돼 있고, 분모는 이제 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루트 씌운 것에 이제 분의 이제 1 이제 분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 노이즈를 제거해 나가는 그 디노이징 식이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 디코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디코더를 이제 약간 이제 디코더 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디코더는 것은 D로 나타내고,
결국엔 첫 번째, 그러니까 원래 그 프라임을 이제 잘 예측하는 거잖아요. x0를 잘 예측하는 게 이제 이게 그 얘기거든요. 첫 번째 프레임 예측하는 건데, 결국에 이제 이거 디노이징을 해서 이런 x0를 이제 미분으로서 이제 얻는다는 거고, 그게 이제 디코더예요. 그건 디코더라고 하고, SD 에디터는 이제 사용자가 초기 노이즈 수준 T를 설정을 해서 변환 동조를 이제 조정하는 건데, 이 T가 이제 클수록 아무래도 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디노이징은 이제 백포워드 프로세스라고 그러고, 노이즈가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XT에서 이제 뭐 디코더를 거쳐가지고 디노이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I 프라임을 이제 생성하는 거죠. 아까 앞에도 설명했지만 이제 식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이제 알파 그 알파 그다음에 알파 프라임 이런 게 있는데 그거과는 이제 조금씩 다른 점은 얘가 바가 평균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평균값이나 이제 어떤 특정 변수를 뜻하는 거고, 이건 그냥 알파 해도 이제 추정값. 그리고 여기 이제 프라임 이렇게 붙은 것은 이제 미분 도함수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도함수 이제 변형 함수라고, 변수라고 보시면. 디노이징의 역할은 이제 뭐 당연하지만 뭐 노이즈를 제거하고, 결국에는 그 원본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미지 품질이 좋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정확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원본 이미지하고 유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디노이징의 이게 이제 역할인 거고요. 이제 전체 프레임워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떤 그 제로샷을 통해서 이제 비디오를 이제 변환시킨 거잖아요. 어떤 주어진 이렇게 프레임이 있을 때 어떤 I라는 주어진 이 프레임을 이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건데, 어떤 그 II는 이제 1부터 N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DDPM을 통해서 어떤 순방향과 역방향을 이제 다 수행을 한 뒤에 요거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I 프라임. 이제 프라임만 붙인 게 이제 다른 거죠, 얘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어떤 그 상관관계를 잘 계산해서 유넷을 이제 서로 여기서 이제 유넷을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간과 공간이 이제 중요한데, 일관성 있는 비디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게 내용이에요. 그때 이제 시간과 관계된 거는 옵티컬 플로우라는 것을 쓰고요. 이거는 어떤 그 일관성 있는 비디오를 만들어낼 때 이제 옵티컬 플로우는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논문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시간적인 일관성을 측정을 하고, 어떤 그 비디오가 I라는 비디오하고 J라는 비디오가 있을 때, 프레임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통해 가지고 잘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가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마스크를 씌워요. 그 이제 차폐 마스크라고 하는데, 이 차폐가 이제 우리나라 저기 오클루전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래서 오클루전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WIJ는 옵티컬 플로우라고 그러는데, 이 옵티컬 플로우를 가지고 I에서 이 J로 변환되는 걸 잘 계산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마스크는 이렇게 앞에다가 마스크니까 M자를 이렇게 붙여서 MIJ 마스크를 가지고 I에서 이제 J로 가는 거를, 마스크를 가지고 옵티컬 플로우가 잘 되게끔
이제 도와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목표라는 것은 이 오클루전이 안 좋은 거잖아요. 오클루전이 이제 가려진 거니까 제대로 폐색돼 가지고 제대로 그 이동되는 거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폐색되지 않은 오클루전되지 않는 그런 영역을 이 마스크를 가지고 이 옵티컬 플로우를 잘 되게끔 그렇게 한다. 결국엔 그 얘기는 이제 이 I I 프라임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I 프라임 I 플러스 1 이거를 이 옵티컬 플로우 I에서 이제 I 플러스 1로 그 변환되는 이 옵티컬 플로우를 가지고 잘 계산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시간적인 상관관계 그 트랜스레이션을 잘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런 비디오에서는 이런 시간적인 거하고 또 이제 공간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간적인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픽셀 어떤 이미지의 이제 픽셀 간의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이미지하고 변화가 될 때 픽셀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픽셀 간의 어떤 그 유사성을 이제 자기 유사성을 이제 측정하는 거고요. 목표는 이제 이 I에서 이게 이제 얘는 이제 추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I하고 추정하는 거하고 자기 유사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해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의미적으로는 유사한 콘텐츠가 유사한 외형으로 이제 변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뭐 그렇죠. 이제 의미론적으로 이제 공간화 레이아웃을 이제 잘 보존한다. 그래서 이제 시간의 일관성을 가지는데 이제 이것도 한 몫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가 말하는 것은 어떤 이 유넷의 디코더 레이어가 어텐션 레이어의 이제 어떤 중점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도 이제 디코더 레이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디코더 레이어에서 결국에는 이제 디노이징을 시켜서 의미론적으로 이제 그 일관성이 있는 비디오를 이제 추정하니까요. 이 지금 이 오클루전 옵티컬 플로어에서 사용되는 이 오클루전 마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오클루전 옵티컬 플로어를 뜻하는 거고 WIJ는 이 WIJ는 옵티컬 플로어를 뜻합니다. 어떤 그 비디오가 옵티컬 플로어를 가지고 비디오가 잘 이동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체크하는 거고 이 마스크는 여기 I가 앞에 M자가 붙었잖아요. 그 마스크를 가지고 그 오클루전 된 영역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가려져 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경우 그것을 이제 이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클루전 마스크. 그래서 목표는 결국에는 이렇게 오클루전 차폐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옵티컬 플로어 WIJ하고 이 오클루전 마스크 MIJ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II와 그 다음에 II 플러스 사이에 이제 어떤 시간적인 그 간극을 줄여서 일관성을 유지하게끔 하는 게 이 옵티컬 플로어하고 이제 마스크를
이 오클루전 마스크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앞에서 쭉 말씀드렸으니까 내용이 비슷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차폐된 그러니까 오클루즈된 그 영역을 처리하는 방법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인페인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페인팅이 있습니다. 인페인팅에는 이제 뭐 패치 매치라는 게 있고, 이건 이제 어떤 차폐된 영역을 이제 주변 패치로 채우는 방법인데요. 논문은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DP라든지 DP이 있고, 이거는 이제 심층 신경망을 이용해 가지고 차폐된 영역을 채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옵티컬 플로어를 기반으로 해서 인터폴레이션 보관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그런 오클루전된 영역의 픽셀 값을 이전 및 이후에 이제 프레임으로 이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보관을 하는 인터폴레이션을 시키는 거죠. 이건 이제 뭐 모션 페인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시간상의 그 일관성을 이제 보장하기 위한 그런 방법에 비디오 투 비디오라는 게 있고요. 이건 이제 어떤 개인 기반의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컨텍츄얼 어텐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주변 컨텍스트를 사용해서 어떤 차폐된 영역을 채우는 방법이고, 이건 이제 컨텍츄얼 어텐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로우 베이스 기반의 이제 신서시스라는 게 있고, 이것도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오클루전된 영역을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 이제 플로우 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 기반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서 잘 선택해서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비디오를 끊고, 알고리즘, 알고리즘 방법,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